사나이 가는 길 앞에 웃음만 있을 소녀, 결심하고 가는 길 가로막는 폭풍이 여의 없으랴. 푸른 희망을 가슴에 움켜안고 떠나온 정든 고향을 내 다시 돌아갈 땐 열급이 도는 길마다 꽃잎을 날려보리라. 오늘 함께 듣는 곡은 1949년에 발표된 남인수 선생의 노래 해 같은 내 마음입니다. 앞서 보신 광고에 보면은 성하, 아세아의 쾌거, 남인수의 히트, 제2발 이렇게 적혀있는 광고 문구가 확인되는데요. 1949년 한여름에 발매가 됐죠. 그리고 제2발이라는 것은 앞서 나온 달도 하나 해도 하나가 첫 번째 작품이었고 그 뒤를 잇는 남인수 선생의 두 번째 곡들이라는 뜻입니다. 음반을 발매한 아세아 레코드가 남인수 선생이 직접 설립한 음반 회사였기 때문에 이 곡에 있어서 남인수 선생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제작자를 겸한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 같은 내 마음을 만든 분들은 같은 음반 뒷면곡 여수야화를 만든 분들과 같습니다. 김초향 작사, 이봉용 작곡인데요. 작사가 김초향 선생은 원래 김건이라는 이름으로 극작을 하던 분인데 1940년대 후반에는 대중가요 가사를 상당히 많이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해 같은 내 마음은 일반적인 다른 대중가요에서 느끼기 힘든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 좀 다부진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해 같은 내 마음은 발표된 지 한 달 만에 금지곡 아닌 금지곡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노래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같은 음반에 수록된 앞서 보신 여수야화가 문제가 됐던 것이죠. 여수야화는 당시 대한민국 정부에 맞서는 반란으로 규정돼 있었던 여순 사건을 직접 다룬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여수야화는 바로 금지곡이 돼버렸고요. 음반도 대대적으로 압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해 같은 내 마음은 노래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은 여수야화와 같은 음반에 수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수야화 음반을 압수한다는 것은 곧 해 같은 내 마음을 압수한다는 뜻이기도 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지곡 아닌 금지곡이 돼버렸던 겁니다. 그래도 이 노래를 굉장히 아끼는 분들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일단 작곡을 한 이봉용 선생이 굉장히 좀 아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음반은 1960년대 중반쯤 발매된 LP 음반인데요. 맨 마지막 곡으로 송민도 선생의 노래 나도 몰라요라는 곡이 수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제목이나 가사는 전혀 다르지만 멜로디가 해 같은 내 마음과 동일합니다. 작곡자 역시 이봉용 선생이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해 같은 내 마음이 금지곡 아닌 금지곡이 돼버리면서 더 이상 어떻게 듣고 부르기가 힘들어지니까 아쉬운 마음에 제목과 가사를 달리 만들어서
이렇게 재활용 작품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예들은 대중가요 역사에서 종종 찾아볼 수가 있죠. 그 유명한 남인수 선생의 대표작 애수의 소야곡도 앞서 발표된 눈물의 해협 멜로디에 새로운 제목과 가사를 붙여서 재활용해 발표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애수의 소야곡은 재활용 보람이 있어서 크게 히트를 하게 되는데 송민도 선생의 나도 몰라요 라는 노래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곡은 아닙니다. 그리고 작곡자인 이봉용 선생만이 이 노래를 아꼈던 것은 또 아닌 것 같은데요. 비록 음반이 압수되기는 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구전으로는 해 같은 내 마음이 전해졌던 것이죠. 그 구전의 흐름이 1980년대에 들어서 가시적으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조용필 그리고 이미자 선생의 음반입니다. 1987년 또 1988년에 각각 발매가 됐는데요. 여기에 사나이 결심이라는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전혀 다르지만은 역시나 오늘 주인공인 해 같은 내 마음과 같은 멜로디고 멜로디뿐만 아니라 가사까지 거의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건 재활용은 아니고요. 원래 해 같은 내 마음으로 발표됐던 곡이 사실상 금지곡이 된 이후 구전으로 유통이 되다가 사나이 결심이라는 좀 엉뚱한 제목으로 다시 한번 떠올랐던 것이죠. 사나이 결심은 가사 한 대목에서 착안한 그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하필 1987년이라는 시점에서 조용필 버전으로 왜 해 같은 내 마음이 사나이 결심으로 거듭나게 됐느냐? 거기에는 또 정치적인 배경이 깃들어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이 이 노래를 굉장히 애창했다고 하죠. 그래서 청와대 행사가 있을 때 조용필을 비롯한 여러 가수들이 거기서 노래하기 위해 참여를 하면은 대통령이 좋아하는 노래니 이 곡을 한번 좀 불러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번 부르다 보니 이렇게 음반으로까지 수록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한때의 금지곡을 또 다른 한때의 최고 권력자가 애창했다는 것이 굉장히 공교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해 같은 내 마음이 김재규와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가 돌아다니기도 하는데요. 김재규가 즐겨 불렀던 노래다. 아예 더 나아가서 김재규가 가사를 쓴 사람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김재규가 이 노래 가사를 만들었다는 것은 앞서 본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낭설일 뿐입니다. 다만 낭설이긴 해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김재규든 전두환이든 군인들 사이에서 해 같은 내 마음이 상당한 정도로 구전이 되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노래 가사에 깃들어 있는 독특한 분위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다부진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들이 군인들 취향에 잘 맞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죠. 한때 금지곡이기도 했고 지금은 또 엉뚱한 구설에 휘말려 있기도 합니다만 해 같은 내 마음, 굉장히 좋은 노래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1949년이라는 시점이 갖는 의미와 연결해서 이 노래 가사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인수 선생의 목소리로 해 같은 내 마음 다시 듣겠습니다. 사나이 가는 길 앞에 웃음만 있을 소냐
결심하고 가는 길 가로막는 폭풍이 여의 없으랴. 푸른 희망을 가슴에 움켜안고 떠나온 정든 고향을 내 다시 돌아갈 땐 열급이 도는 길마다 꽃잎을 날려보리라.